이번에 이제 그 KF-21 성공적인 첫 비행 장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안 나타났죠. 윤 경통이 안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KF-21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들이 그만큼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려 이제 한국의 2달 말 레임덕 위기에 대한 외신 보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외신이 이런 보도를 낼 때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걱정했지만 이제야 본격적으로 조중동이 다루기 시작한 사태의 심각성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경 지지율 관련 외신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사, 부인의 실수로 레임덕이 될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제목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경의 국정수행 긍정률은 5주 전에 최고 53%였지만 현재 32%까지 급락했고 부정률은 53%로 같은 기간 19%포인트 상승했다며 이를 두고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7, 8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경의 지지율이 2개월도 안 돼 무너진 걸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은 경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끝내나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아니, 하도 여러 군데서 벼르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끝낸다라는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진짜로? 네. 그냥 외신에 기사가 난 거 아닌가요, 그냥? 외신은 지금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네. 본인들이 기사를 썼을 때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상하고 영향력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해먹은 기사죠. 조국 장관님의 액션이 늦어서 그렇지. 우린 이틀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할 여지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 도움이 되면 어디든 가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중국 오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헤. 뭔가 있는 거야. 전화 받았네.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네. 내지는 주변에 있는 애들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국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어저께 꺼내놨습니다. 근데 이미 중국이 오해하게 다 얘기해놓고 지가 그렇지. 설명은 밑에 사람들한테 오해 없게 하라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맞아봐야 아는 거야. 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메롱 하면서 못 때리겠지 했는데 우슈 하는데 설마 때리겠어 했는데 한 대 맞아봐야 때리네? 요렇게 느끼는 거죠, 얘는 반응이. 송 작가님이랑 뭔가 비슷한데? 그래? 망해봐야지. 그건 안 하려고. 왜요? 망했다. 이 찍들하고 똑같네. 찍어놓고 윤석이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나? 라고 하는 이 찍들. 이게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자기 편중, 자기 확증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거는 주말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전제를 볼 수 있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뉴스가 있다는 거죠. 외계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중대사가 베이징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코로나로 자가격리됐다고.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왜냐면 그 본인은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대사 자체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 대사가 베이징에 입국하는 것 자체를 중국 정부가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외교적으로
대사관 초치나 강제 추방은 아니지만 일단 신임 대사가 오게 되면 뭐 중국 외교장관도 만나고 좀 운 좋으면 시진핑도 만나볼 수 있고 운 좋으면. 신서도 전달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 외교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예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임 중국 대사 나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정재호래요? 난 뭐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모르겠네요. 존재감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베이징 입경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술을 먹었거나 했겠지 경이랑. 검사 출신이거나 그렇겠지 아마 뭐, 뻔히. 근데 아무튼 중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 우리나라 담당 공무원들,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쪽 중국하고 연관돼 있는 쪽에서 일종의 시그널을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거지. 예? 중국은 늘 말씀드리는 복수에 강한 민족입니다. 늘 복수를 예. 생각하는. 은혜는 늦게 갚아도 되지만 복수를 안 하면 그거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데 3대가 거쳐서라도 할아버지가 한번 당하면 손자라도 칼을 갖고 그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인 거야. 근데 너무 많이 건드렸어. 그것도 삽시간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막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상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이나 또는 윤석열 그 중국하고의 경제 교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하반기부터 이제 남아있는 3, 4분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교역량 감소. 특히 이 민간한테 그 밀접한 수산물, 해산물에 대한 교역량 감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김장철 돼가지고 마늘, 고추라든지 그 이외에 뭐 고사리라든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제수용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금, 중국의 수출 금지 내지는 품귀 현상,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추석 물가가 한번 출렁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선 예상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중국과 거래하는 각종 업체들 중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중국의 위생 허가를 필해야 되는 몇몇 업종에 있어서의 한한령 이후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중국도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상처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의 어떤 중국의 자본적인 공격, 그 수출입을 통한 공격,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품귀 현상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걸 과연 어떤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냐, 우리 정부가 그만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나는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 있어요? 사실상 유일한 카드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사실. 반도체? 현재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은 가만 안 이제 했을 텐데. 미국이 이제 치포 동맹이라 그래갖고 일본, 중국, 한국이 만드는 일본, 한국, 대만이 만드는 모든 반도체들을 미국이 독식해 버리는 요런 이제 법안과 연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에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만일 치포 동맹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에 갈 물량이라든지 또는 중국 내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숫자를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같은 움직임에 동참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중국이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봐준다라고 하고 참아줄 수 있는 마지막
그 봉인을 마지막 말뚝을 풀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치포 동맹 한국 참여는 상업적인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적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비롯한 각종 그 중국산 전자제품들을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을 다 포기해야 될 거예요. 중국이 아마 거기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한국하고 같이 묶어갖고 치고 들어갈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에 좀 신중한 태도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아니 뭐 하시겠다면 해드려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네,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이재용이 나서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재용이 야, 이 모질이 같은 새끼야. 이러다 우리가 죽어. 우리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이러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사도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난감하다라는 매일경제 기사가 왜냐면 있네요.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현지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백방으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또 바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과연 그게 코로나인가 싶은 거야? 아니요. 그러면 살아나실 수 있을까가. 경미하다던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언니를 보네. 아니 근데 6시간 전 속보가 81세 고령 바이든 코로나 확진, 심장 박동 불규칙, 백악관 비상.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해도 바이든이 수장으로 있는 한 민주당은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럼 아베처럼? 바이든의 실책이 지금 너무 크게 드러나고 있어서 누군가 일단은 모든 게 다 바이든 책임, 이게 다 바이든 책임이야. 가라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너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끝나. 하고 같은 입장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신봉하는 이제 역술과 그룹들의 얘기하면 올해 안에 국가 지도자가 사망을 한다. 그것도 말하자면 관저 안에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관저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면 아니 그게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관저 안에서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 점괘가 일단 아베는 아니네요. 네. 그렇지 관저 밖에서 죽었으니까. 관저 밖에서 죽었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바이든이 계속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면서 동영상도 찍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절대 백악관을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베가 죽었어 안심을 하려 그랬더니 네. 최근에 뉴스가 바뀌었답니다. 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3명이 죽는답니다. 3명? 네. 이런 얘기는 또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 이게 우리 외계인 통신원이 지금 이 역술계에 떠도는 소문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역술계 소식. 네, 올해 안에 세계적인 국가 지도자 중 3명이 죽는다. 3명. 네, 근데 벌써 1명이 또 실천이 됐고, 이제 2명 남았네. 2명 남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만일 그 문화나의 계산대로 이제 그게 간다고 하면, 난 사실 세 번째를 그 젤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 젤렌스키. 젤렌스키. 젤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젤시보다도 이제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 뭔가 미국 민주당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미국 얘기입니다. 예, 미국 네. 얘기고 지금 댓글에서 저 이제 한국 민주당 때문에 못 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포기했어요. 탈당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희망을 드리자면 미국은 더해. 지금 이 얘기죠, 우리는. 일단 지치신 분들은 잠깐 쉬셔도 괜찮아요. 네, 잠깐 손 놓으셔도 괜찮고 우리가 아직 지치지 않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니까 언제든 다시 충전되시고 회복되시면 다시 으쌰으쌰 하러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라는 거. 왜? 본인을 그렇게 모르세요. 본인은 영원히 정치로부터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송작가 TV를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 괜찮으니까 깽판을 치지 마요. 여러분이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침 뱉고 오줌 싸버리면 못 와요. 송 작가님처럼.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마요. 저 조금 지쳤습니다. 수준에서 그냥 살짝 스탑해 있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바이든이 낸 더 나은 재건이라는 법안이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공약했던 기후 관련 공약들을 실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분열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낸시하고 바이든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낸시가 가지 말라는 대만을 간 겁니다. 근데 바이든은 나 중국이랑 열흘 안에 얘기할 거야. 그랬는데 중국이 쌩깠어요. 무슨 얘기? 난 들은 바 없어. 너 너네한테 할 얘기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다? 사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사인을 봤을 때 일단 바이든은 꺾였다예요. 제 결론은 왜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사우디까지 굳이 날아가가지고 사실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사우디까지 갈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실무진에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나가지고 정말 요식행위로 사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바이든이 굳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날아가면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그 앞에서 MBS 무함마드 왕세자로부터 정말 개쪽을 당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팔렸단 말이에요. 중계가 다 돼버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바꿨냐면 야씨 바이든 이제 끝났어. 바이든 끝났어. 왜냐면 그러면서? 바이든은 그랬거든요. 야 유럽 에너지 나만 믿고 있어. 내가 가서 사우디 설득할게. 일단 기다려봐 이랬는데 끝났어요. 안 됐다는 것. 유럽은 야 중국하고 다시 회의해. 그래서 10월 달에 회의가 잡혔다라고 하는 게 유럽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급박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바이든이 오늘 갑자기 새벽에 뉴스가 떴어요. 긴급하게 코로나 확진이라고 떴어요. 이게 경증이면요 이런 거 뉴스 안 냅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 국가 안보에 굉장히 그렇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웬만큼 경증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심장 박동 이상 이런 내용까지 띄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언론에 다 공개해 버렸잖아요. 이건 뭐다? 바이든 묻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게 정상적인 회복을 통해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드디어 권한대행으로서 난 사실 이게 취임하자마자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내세울 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낸시 펠로시가 섭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냐를 이제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CIA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틴 건강실 이상 없다고 얘기했어요. 푸틴은 건강해.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이 건강이 나빠진 건강하지 거야. 않아요. 자, 이 분위기를 보시겠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 푸틴 건강한데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 계속 푸틴 건강 이상 있어를 치매, 암,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미국 내에서 정보국장이 푸틴 건강한데? 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대로 해가지고 만일에 바이든이 권한대행 형태를 취하거나 권좌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또 한 번 세계 외교와 경제가 확 뒤집혀요. 경랑 속으로 알 수 없는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구경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네. 희망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지도자 한 명 바뀌면
다시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수박 들 때면은 못해요. 아유, 지금까지 그럼 수박 없었던 것처럼 지금 수십 년간 있었던 수박이야. 심지어 우린 수박의 존재도 몰랐어. 근데 우리는 네. 지금 드디어 수박을 찾아냈잖아. 수박도 찾아냈고 스스로 나 수박이야 배째 한번 갈라보든지 하는 애들까지 나타났어. 이거는 그 전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진 거예요. 알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방법을 찾았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할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개혁의 어떤 장군이 되어줄 장수가 되어줄 이재명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내 살이 골마 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를 때는 난 건강해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어요. 이건가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고름이 더 나아요. 그거 짜버리면 되고 수술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내 몸이 골병이 들어가고 있고 나 어느 순간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이낙연? 아휴 이니 연이 난 그때도 꼴 보기 싫었어. 연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니와 연이를 엮더라고. 저는 그때도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우리 연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새끼 입을 확 찢어버리려 어디서 연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상황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부가 지금 다 드러나서 너무 꼴보기는 싫어요. 환부는 드러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보고 싶고 자꾸 안 듣고 싶은데 그걸 봐야지, 그걸 들어야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계속 바뀌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이건 희망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지도자가 제대로 바뀌면은 얼마든지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지금 국제 호구 잡힌 거 어떻게 해요? 예, 다 불사지르면 돼요. 국제관계 그런 거예요. 예, 자, 괜찮아요. 이런 와중에 지지율이 이제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들 나름대로 과표집하고 조작할 만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30.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20%대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20% 됐어요. 조사하고 나서 지났으니까. 거의 요새 보니까 이틀 간격으로 조사를 하는데 매번 2, 3%씩 꾸준하게 빠지더만. 그래서 지금 이 빠지는 총체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고 분석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거야. 지지율이 뭐가 중요한데 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윤통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국진당의 지지율은 대려 올라가요. 심지어 이준석은 이 상황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고. 이준석이 지금 국짐 그 당대표 지지율 조사 1위. 1위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1위인 게 놀라운 게 대구와 광주에서 1위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맞아, 광주에서. 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자 여론조사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신천지가 엄청나게 지금 이준석을 뒤에서 백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경과 국진당이 완벽하게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이런 와중에 본인은 지지율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0%, 1%라도 자신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언어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네 입 가지고 네가 씨부리는데 괜찮아요? 예.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거 자체가. 보니까 대통령은 하고 있었어요. 처음이라. 대통령은 처음이라. 아이, 이제 시작한 지 2달 됐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아니 너 정치부 기자 오래 했잖아. 내 지지율 왜 빠지는데 너 몰라? 알면 좀 가르쳐 주든가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예 0%, 1%가 나와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일 하겠다는 거죠. 진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멘탈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무한도전 이후에 최고의 멘탈인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서 맨날 괜찮아 이랬잖아요. 네. 셀프 괜찮아 최고입니다. 예. 0%, 1% 갈 수가 없는 게 박근혜가
보세요. 역대 최저 기록을 역대 5 찍고 그 다음 주에 탄핵당했습니다. 0, 1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록은 3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윤석열을 기네스북에 한번 심어줘 봅시다. 지지율 3%. 지지율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산술적으로 마이너스가 아쉽다. 나올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아쉽다. 네. 아까비. 일단 3%까지 가실 때까지 우리는 끈질게 밀어줘야 됩니다. 네. 3%라 하면 독일 가정의 에어컨 그 보유 대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날이 우리처럼 덥지가 않으니까 독일 가정의 3% 정도만 에어컨을 구비하고 있대요. 거의 독일 가정의 에어컨 구비 비율과 똑같은. 근데 그런 나라에 40도가 되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KF-21 첫 비양에 국방장관이 안 갔어요. 대통령은 안 갈 수도 있지. 에이, 대통령도 가야죠. 아니, 안 갈 수도 있다고. 왜? 왜냐면 이제 이게 술 먹느라고? 국방부 관련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국방을 전담하는 국방부 장관은 갔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런 정부 인사들이 하나도 안 간 상태에서 이 첫 비행이 이루어졌나에 대한 뒤늦은 취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안 갔답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경이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그걸 알까? 치졸해. 어. 아니 왜냐면 나는 지지한 건 못 봤거든요. 기사도 못 찾았어.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카이 가가지고 뭐 잘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명록에 썼다죠. 그거 했는데 윤석열은 그것 때문에 삐져서 거기도 안 갔대. 야, 진짜 삐지는 것도 대한민국 최고야. 진짜. 야, 어른답지 못한 것도 최고야. 야. 그래서 다행이야. 카이가 공개 지지했잖아. 카이 지금 민영화 시켰을 거야. 기내편부터 먼저 조지잖아. 대통령 하기 싫었는데 자기 지지했다고 자기 지지층 하나, 노인층, 택시기사, 자영업자, 다 죽이네 진짜. 부울경 하나하나씩 잡아조지고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카이를 안 간 게 오히려 다행이다. 안 가서 누리호도 발사 성공했고 안 첫 가서? 시험 비행도 성공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밴댕이. 에휴, 밴댕이 소갈딱지. 에휴, 진짜. 이게 뭐 너무 하는 거야, 투명하게 도대체? 눈에 보여요. 근데 말도 문제는 안 이 돼. 상황에서 카이 사장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오게 될 거냐, 이 사장이. 검찰 출신 오겠지 또. 아니, 난 검찰 출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민간 기업 이사 출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과거 삼성항공 종사자이거나 뭐 요런 민간인 출신 전문 경영인 기업인을 일단 갖다 받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영화 과정을 밟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네요. 네. 기껏 8조 원 들여서 개발해놓고 이제부터 이제 신나게 만들어서 그 수확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요걸 따먹기 위해서 카이도 민영화 절차를 밟기 위한 중간다리 이 민간 기업 관련된 그 경력자를 이직자를 한 사람을 사장으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